자, 이번 시간에는 enum이라고 불리는 enumeration의 약자인 enum이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놈, 저놈 할 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enum, JDK 5부터 5부터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JDK5 이전엔 이 상수를 표현할 때,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하거든요. 이 상수를 표현할 때 이런 클래스 만들었어요. 데이타입이란 클래스를 만들고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널 스태틱 인트라고 정의해 준 걸 우리가 보통 상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설명하면 거의 일단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이널 스태틱 인트가 뭐냐? 자, 인트 썬데이는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썬데이란 변수에다 0을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스태틱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스태틱이 들어가면 메모리에 몇 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스태틱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변수는 메모리에 몇 개 만들어질까요? 인스턴스는 여러분들 인스턴스는 언제 생성돼요? 인스턴스는 뉴 연산자 사용할 때 생성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스태틱이 붙은 거는 언제 생성된다고 했어요? 스태틱에 붙은 것들은 언제 생성되냐면 이 클래스가 참조될 때 메모리에 올라간댔죠? 참조될 때 실행되면서 데이타입이라는 것을 사용할 이 데이타입이라는 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인식하는 순간 이 정보를 쫙 읽어드리면서 스태틱한 것은 메모리에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필드는 메모리에 오직 딱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 썬데이라는 변수는 메모리에 딱 한 번만 올라갑니다. 스태틱에 붙지 않은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할 때마다 매번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태틱에 붙은 거 메모리에 한 번만 올라가요. 그리고 변수 앞에 파이널이 붙어 있으면 값을 이렇게 할당해 주잖아요. 썬데이는 0, 0 이렇게 할당해 주게 되면 이 썬데이라는 변수는 영원히 0 값을 가져요. 값을 다른 값으로 넣어주게 됐을 때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스태틱이 붙어 있는 변수들은 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썬데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월화수목 금, 토, 일에 대해 해당되는 요일이죠. 요일에 대한 정보를 0부터 6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게 상수처럼 취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할 수 있어요. 인티저 today는 daytype.sunday 이렇게 해주면 today는 무슨 값을 갖게 됩니까? 아까 daytype sunday가 0이란 값을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today는 무슨 값을 갖게 되냐면 0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티저 today는 daytype sunday라고 한 건 뭐냐면 이 today라는 변수는 요일 값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today는 무슨 값을 갖게 하고 싶다? 요일에 대한 값을 갖게 하고 싶다. 그 말은 숫자로 따지면 무슨 값을 갖게 하겠다는 거냐면 0부터 6 사이에 있는 값만 갖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today는 요일에 대한 값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0부터 6까지에 있는 값을 갖기를 희망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거예요. today는 today.sunday 그래서 today가 갖고 있는 값과 daytype.sunday가 갖고 있는 값이 같으면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today 자체가 정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0부터 6 사이에 있는 값 외에도 다른 정수값을 다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int today는 10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today라는 변수가 0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싶은데 0부터 6, 0 이상 6 이하의 값을 갖게 하고 싶은데 정수다 보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실수로 버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값만 변수에 할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 타입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문법이 뭐냐면 enu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num을 사용하면 클래스 생성하는 것처럼 enum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패키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퍼블릭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클래스가 아니라 enum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day라고 돼 있고, 이 day는 이렇게 보통 상수는 몽땅 대문자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Sunday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값을 갖고 있다고 써준 거예요. 즉, 이 day라는 enum 타입은 이 값들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today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today라는 클래스는 day를 가지는데 무슨 타입을 갖도록 해놨어요? day 타입을 갖도록 해놨죠. 근데 이 day 타입이 뭐냐면 앞에서 보았던 enum 타입이에요. 즉 enum 타입의 day 타입을 선언해주고 day라는 묘수를 선언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day는 이 day라는 enum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Day, setDay에서 setDay는 day라는 값을 받아들여서 이 day를 초기화해주고 있고, 이 getDay는 day가 갖고 있는 값을 리턴해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세요. today는 new today라고 해서 today 인스턴을 만들어준 다음에 today.setday 해준 다음에 뭘 넣어주느냐? 아까 day enum이 갖고 있는 값들 중에서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day.sunday라고. 그러면 system.out.println 했을 때 뭘 출력해줘요? today.getday 해주면 얘가 sunday를 리턴해주니까 실행되면 sunday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이 setday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setday에 올 수 있는 값은 무엇만 올 수 있냐면 요 7가지 값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 일에 해당되는 값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toda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enum이 가질 수 있는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today의 setday 메소드에는 enum 타입인 day가 전달돼야 되고, 이 경우 정수로 선언된 상수와는 다르게 day로 선언된 상수만 값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day에서 정해준 값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특별한 뭐 타입이 있다. 이 타입이 몇 가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거 있잖아요. 남녀 성별이 있는데 이런 남녀 성별을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지금처럼 뭐 해준 겁니까? 성별 관련된 뭐 enum 타입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젠더 이런 걸 만드셔서 뭐 메일, 피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num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면 타입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oday가 갖고 있는 day 타입의 상수값을 출력해줘요. today.getday 해주면 그럼 상수 이름이 일단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enum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좀 뒤에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뭐 특별한 값을 갖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enum을 정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버그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num 타입은 타입에 대해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정의된 enum 변수 안에 상수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y는 day.sunday 이렇게 day가 가지고 있는 sunday 같이 이제 상수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day는 5라고 해서 어떤 정수값이나 뭐 문자열이나 이런 값들을 요 day 타입, enum 타입에다가 할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ay 안에 있는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값들만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enum 타입의 특징은 enum은 스위치 문장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JDK 7부터는 스위치문에서 스트링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죠. 여하튼 enum은 스위치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 이제 스위치 문장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는 데이.썬데이라고 해서 데이 타입, 이넘 타입이죠. 데이 타입의 데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 데이가 썬데이라는 값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 문장이 사용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위치하고 나서 지금 이 데이라는 변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 부분에는 데이.썬데이, 데이.몬데이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자, 이 데이가 이넘 타입일 때는 여기에 데이가 갖고 있는 이 썬데이 상수, 몬데이 상수만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데이 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라고 불리는 작성했었나요? 데이 이넘. 자, 제가 소스에다가 일단 뉴에서 이넘 타입으로 데이를 만들어 줄게요. 이거 안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넘 타입으로 선언해 주고, 자, 데이라는 이넘 타입의 상수를 이렇게 7개에서 선언해 준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데이 타입을 사용하는 데이 스위치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작성해 볼게요. 데이 스위치 테스트. 우리가 아까 패키지를 만들었었나요? 이그젬플. 패키지 없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데이 타입 데이는 데이의 썬데이라고 해서 값을 할당해 주게 되면 이 데이는 썬데이라는 상수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스위치의 데이라고 해주면 이 썬데이라는 상수값과 같기 때문에 일요일입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일요일입니다가 나오죠. 만약에 데이점 하고 나서 이게 몬데이라고 해주게 되면 월요일입니다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이넘 타입일 때는 이넘 타입이 갖고 있는 상수 이름만 케이스 부분에 써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요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의 요일, 예를 들어 프라이데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디폴트 부분이 실행되고 그 밖의 요일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가 어떤 상수냐에 따라서 알맞은 케이스 부분이 실행되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케이스 다음에는 데이가 가지고 있는 상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데이.썬데이라고 사용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즉 여기에 데이.썬데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넘 타입의 특징을 보면 이넘 생성자와 값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넘도 생성자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넘은 생성자를 가질 수 있지만 프라이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생성자가 가진다는 건 외부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넘 생성자는 내부에서만 호출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젠더라고 불리는 이넘 타입을 선언해 줬어요. 얘는 메일과 푸멜이라는 값을 갖는데 지금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상수 이름만 적었었는데 이 상수 이름 뒤에다가 뭘 넣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내부적인 이 프라이빗한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XY, XX 값이 전달돼서 요 필드의 값이 염색체에 해당되는 이 필드의 값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자열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이넘 타입은 멜과 푸멜 두 가지 상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값을 넣어줌으로써 자신의 프라이빗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용한 예제를 보면 젠더의 젠더는 gender.male이라고 해주고 젠더 값을 출력해 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값이 출력이 되면서 male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실제로 예제를 한번 인텔리제이에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젠더라고 불리는 이넘 타입을 선언해주고, 이넘 타입이죠? 젠더를 선언해주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젠더 테스트 클래스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젠더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젠더의 메일이죠.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메일이 출력되고, 만약 이거 푸메일이라고 해주면 출력하면 이제 푸메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젠더에 보면은 요 상수 이름이 그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성자에다 넣어준 이 염색체 값이 출력하게 하고 싶다. 즉 요 메일 값과 푸메를 출력할 이 상수 값을 갖고 있는데 실제 출력할 때는 메일이나 푸메일이 아니라, 자, 지금 실행해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데 염색체 값이 출력되게 하고 싶다. 이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인엄도 메소드와 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엄 안에 선언된 메소드나 변수를 가질 수가 있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또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체를 출력할 때 투스트링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경우 본 적 있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전처럼 인엄 타입을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인엄 타입이 갖고 있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이 출력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젠더에다가 뭘 추가해 볼 거냐면 이렇게 투스트링 메소드와 프린트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젠더 클래스를 가서 젠더 클래스 안에다가 젠더 인엄 타입에다가 이렇게 투스트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메소드도 갖도록 해놨습니다. 단순하죠. 투스트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염색체에 해당되는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있고, 프린트 메소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필드를 출력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젠더를 출력해주고 프린트 메소드로 호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푸멜이라고 한 상태에서 젠더를 출력해주면, 자, 이때 투스트링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젠더의 염색체 값이 XX 이렇게 나오죠. 메일이라고 해주게 되면 출력을 해보면 염색체 값이 XY가 나옵니다. 그리고 젠더 자체가 프린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염색체 정보 XY라는 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인엄 타입에도 투스트링 메소드 오버라이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세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엄 값끼리 비교할 땐 그럼 뭘 사용하느냐? 인엄은 상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딱 하나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그때마다 인스턴스가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그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퀄로 비교하게 되면 같은 걸 참조하느냐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수는 메모리에 딱 하나만 올라가요. 왜냐하면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메모리에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day1은 day.monday, day2는 day.monday라고 해주게 되면 이 day1이나 day2나 똑같이 monday라는 상수값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를 사용하니까 day1과 day2는 즉 같은 걸 참조하기 때문에 day1, day2가 같으냐라고 하면 같은 요리입니다 라고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유틸 패키지에 보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또 뭐가 있냐면 인원 맵이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맵은 키 값을 뭐만 가질 수가 있냐면
enum 타입만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num map, 이 맵은 new enum map 해지고 day.class라고 들어가면 enum map은 키 값으로 day에 정의한 상수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map.put 해서 키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Sunday, Friday, Monday라고 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키 값으로 이러한 값을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꺼낼 땐 어떻게 꺼냅니까? emap.get 해주고 나서 이렇게 enum 타입의 상수값을 넣어주게 되면 Sunday에 해당되는 일요일은 잠자는 것이 최고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즉, 요 enum map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키 값을 특정 enum의 상수값으로만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작성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um 테스트라는 클래스 선언해 줬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썬데이 키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되니까 여기서 emap.get 해주고 썬데이 넣어주면 썬데이 키에 해당되는 이 값이 get에서 리턴해주고 출력해주니까 일요일은 잠자는 것이 최고라고 출력되게 되는 거죠. 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enum set도 있어요. enum set은 말 그대로 이 num 타입을 가지는 셋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셋 자료 구조는 뭐라고 했었냐면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수값을 가지는데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직접 인텔리제이에서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드가 약간 좀 긴데 지금 보시면 enum set, iset은 enum set.allof라는 메소드가 있죠. 얘는 뭐냐면 자, enum set은 enum 타입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allofday.class라고 해주면 이 day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수들을 자동으로 enum set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iset.iterator라고 해서 요 enum set에 들어있는 것을 이터레이터 방식으로 하나씩 모두 꺼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자,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enum set에 있는 것을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바꾸요. 해즈넥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꺼낼 게 있으면 true, 꺼낼 게 없으면 false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next를 하나씩 꺼내다 보면은 끝까지 꺼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보면 썬데이부터 몽땅 다 7개의 상수값이 출력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enumset iset2는 enumset 해주고 range라는 메소드가 있고 monday랑 그 다음에 wednesday까지 넣어놨죠. 그러면 이 range라는 거는 이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 day라는 상수를 보면은 요만큼이죠. 이 상수와 이 상수의 사이값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값을 얘가 갖게 되는 거고 이터레이터로 반복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enum 상수값을 갖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처럼 enum set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enum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오버라이딩하여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enum 타입은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 프린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가 이제 프린트 메소드를 갖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라고 불리는 enum 타입이 있는데 얘는 프린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해줬죠. 그러니까 프린터가 프린트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프린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수 세 가지 상수를 가지는데 이 세 가지 상수가 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뒷부분이 있으면 자식 프라이빗한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 이 생성자에다가 FF0000이라는 문자열 값을 넘겨주고 자신의 필드를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는 프린터가 갖고 있는 프린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면서 출력해주고 있네요. 자,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을 인텔리제이에서 그대로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인터페이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칼라 이넘 타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넘 타입이니까 원래는 이넘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칼라 이넘 타입은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도록 해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예제를 실행하는 클래스를 한번 지금 만든 이넘을 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칼라는 칼라.r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칼라라는 변수는 red라는 상수값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이넘 타입은 프린터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프린트라고 호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보면 FF00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넘은 추상 메소드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넘은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추상 메소드를 가질 경우엔 상수를 정의할 때 추상 메소드를 함께 구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넘 컨트리라고 돼 있고, 이 컨트리라는 이넘 타입은 지금 보시면 코리아, 재팬, USA라는 세 가지 상수를 가져요. 그런데 컨트리라는 이넘 타입을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라는 추상 메소드를 갖도록 했거든요. 그럼 추상 메소드를 갖도록 하면 이렇게 코리아, 재팬, USA 이넘 타입을 정의하면서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익명 클래스 만들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블럭을 선언해주고 이 안에다가 프린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넘 타입이 이넘 타입별로 이렇게 프린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준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문법이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리 테스트에서 메인 메소드를 보면은 컨트리는 컨트리.코리아라고 했으니까 이 컨트리라는 변수는 코리아라는 상수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컨트리.프린트라고 해주게 되면 이 코리아라는 상수가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 프린트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저 앞에서 어떻게 오버라이딩 했어요? 코리아는 프린트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딩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밖의 특징들이라고 해서 이넘은 구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넘 객체는 이넘 상수가 처음 호출되거나 참조될 때 생성이 되고요. 메모리상에. 이넘은 시리얼라이저블과 컴퍼러블 인터페이스를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넘은 정해져 있는 값들 있잖아요. 상수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넘 타입을 꼭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넘 타입을 즐겨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스태틱한 뭐 정수 타입으로 이제 상수를 선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넘 타입을 상수로 선언해서 정해져 있는 값들이라면 상수로 선언해서 사용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